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어깨 통증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환자들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무서워하고 수술해야 되는지, 꼭 수술해야 되는 병인 줄 알고 그렇게 혼돈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그리고 치료법이 되게 다양한데 회전근개 파열 또한 꼭 수술하지 않고서라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적합한 시기에 해야 된다는 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자라나서 여기를 탁탁 치다 보면 이게 회전근개라는 힘줄인데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진 거를 간단하게 수술은 정말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봉합하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꼭 수술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 수술을 안 하다가 어쩔 때는 파열이 너무 진행을 해서 이게 부분 파열이 더 넓은 파열로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치료는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회전근개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감싸면서 관절을 운동시켜주는 힘줄의 이름입니다. 회전근개는 4개로 이루어졌는데, 극상근, 머리 쪽에, 위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 4개의 힘줄로 이루어진 힘줄의 명칭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힘줄이 몸통에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와서 어깨 쪽에 상완골이라는 뼈에 부착하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겠지만, 이 힘줄은 이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 천장뼈와 상완골 사이에서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다칠 수가 있고, 다치면 또 잘 낫지 않는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MRI를 찍게 되면 이 힘줄의 모양이 이렇게 검게 보이게 되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뼈와 뼈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잘 다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충돌증후군이라는 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충돌증후군이 진행하게 되면 뼈와 뼈끼리 이제 맞부딪혀서 힘줄이 이쪽에 자꾸 닳다 보면은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는 이제 병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돌증후군이라는 병은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자꾸 끼다 보니까, 충돌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직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힘줄이 자꾸 이게 이제 낡아지는 거죠. 닳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닳다가 어느 순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 전 단계에서 이제 충돌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충돌증후군은 이제 어깨 뼈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발생 위험도가 좀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꼭 찍죠. 병원에 오면은 힘줄 파열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제 뼈 모양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평평하면 괜찮겠지만, 가끔 이렇게 수그러진 갈고리형의 모양들은 충돌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 그런 어깨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면은 엑스레이부터 이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분들에게는 회전근개 파열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돌증후군이 진행하게 되면 결국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증상은 이제 30대, 40대에서 시작되겠지만, 대부분 30, 40대 젊은 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충돌증후군의 증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파열 증상을 더 많이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50대 분들한테는 작은 파열이 더 흔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파열의 크기는 중파열,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 점점 진행되는 이제 파열 양상을 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되게 다양하죠. 이제 외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어떤 다치거나 이제 뭐 모양이나 뭐 다치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잘 닳아버릴 거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외적인 원인에 이제 때문에 이제 회전계 파열이 발생했고 내적인 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지만 한자가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뭐 나이에 따라서 그냥 퇴행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퇴행성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회전계라는 그 부분이 힘줄의 혈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여기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쉽게 다치고 그리고 다치면 회복이 안 되는 구조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계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힘줄 성분의 변화가 여기가 뭐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면서 약해지면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파열의 증상은 일단 아프죠. 이제 어깨가 뭐 파열이 되면 아픕니다. 근데 어깨 통증은 다 아파요. 다 아프고 뭐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근력이 약화가 돼요. 팔을 움직일 때 특히 외전력이라 그러는데 뭐 대부분 파열되는 게 극상건이라는 위쪽의 힘줄인데 이게 이제 파열이 되면 팔을 옆으로 돌리는 이제 외전력의 힘의 이제 약화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잡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대부분 뭐 오십견이나 턱회화건이나 다 아프고 근력은 물시하고 다 뭐 약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상만으로는. 힘줄 파열이 들면 팔을 못 드나요? 뭐 한 번에 갑자기 외상성으로 딱 끊어지면은 뭐 파열이 되면 뭐 팔을 못 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 파열이 있더라도 팔을 잘 뭐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전기가 4개가 있는데 힘줄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개 뭐 말고도 다른 힘줄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이제 삼각근이나 근육 힘으로도 팔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팔이 뭐 힘줄이 파열이 되더라도 어떤 분들은 오셔서 왜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되는데 왜 나는 잘 움직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른 근육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열이 되면 움직일 때 좀 아픈 특징은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팔을 이제 들 수 있는 이제 한 번에 끊어진 분은 일적으로 팔을 못 듭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들 수 있게 되었다고 힘줄이 뭐 괜찮아진 건 절대 아닌 거고 이거는 이제 파열이 돼 있지만 그 주변 조직으로 이 힘을 이용해서 이제 팔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팔을 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지만 팔을 들 수 있다고 하여서 힘줄이 항상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힘줄이 뭐 증상과 이제 아픈 통증 그리고 팔을 못 드는 이제 그 증상과 파열 정도는 절대로 이제 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 전문의들의 진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파열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 저한테 꼭 수술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거는 절대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죠. 작을 때는 수술 안 할 수도 있고요. 너무 클 때도 뭐 못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뭐 진단받을 때 꼭 바로 즉시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 시기가 정확하게 뭐 이제 무척이나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 파열이 경미할 때나 작을 때나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힘줄 파열이 좀 작을 때는 뭐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 뭐 주사, 재활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증상 호전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깨 힘줄 파열을 진단받았을 때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물면 좋겠지만 절대로 이 회전기란 힘줄은 파열이 되면 절대로 이제 자연적으로는 아물 수 없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기는커녕 점점 이제 파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커지게 되면 처음에는 쉽게 봉합해서 수술이 쉽게 끝날 문제가 점점 파열이 커지면 나중에 이게 이제 말려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려 들어간 힘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술이 커지는 거죠. 그때 정작 처음에는 수술 쉽게 할 일을 나중에 복잡한 수술, 뭐 인대를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이식도 안 돼서 뭐 인공관절을 낀다든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회전근이 파열되면 처음에는 이제
점점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좀 제한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열된 이 조직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조직 이제 슬라이드인데, 조직 현미경상 이게 지방이 점점 끼는 거죠. 이게 원래는 빨간 근육이어야 되는데 지방이 점점 끼게 되고, 지방이 점점 꼈다는 거는 힘줄이 무척이나 약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수술 결과가 무척 안 좋습니다. 이게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약해진 힘줄이고, 약해진 힘줄은 복원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치료해야 되냐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놔뒀더니 파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경과되면서 근력도 약해지고 지방도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에게는 봉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봉합을 했더라도 재파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에서 적절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힘줄 파열은 이제 언제 치료해야 되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치료 시기가 이제 중요하고, 너무 늦으면, 파열이 너무 커지면 수술 결과가 불량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늦을 경우는 이제 회복이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불완전해지거나 완벽하게 이제 복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작은 파열이랑 큰 파열은 이제 회복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70대 분들에게 이제 MRI 예상 회전계 파열이 이제 됐는데, 이분들이 아프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좀 지켜보십시오. 통증을 좀 조절하고 경과 보겠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용량이 많지 않고 어깨를 많이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증이 통증이 조절된다면, 그리고 힘줄이 더 많이 밀려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그런 분들에겐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열의 크기, 넓이, 파열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치료가 이제 달리 되겠는데, 일단은 안 아프기 위해서는 안정을 해야 되고, 물리치료도 해야 될 수 있고,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치료를 먼저 이제 시행하는 게 원칙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젊은 환자이거나,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경우,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근력 약화가 점점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방법을 꼭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줄 파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관절 내시경으로, 요즘은 이제 거의 개방해서 열어서 수술하지는 않고 이제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빠르고 흉터도 적고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대부분은 이제 튀어나온 뼈가 밑에 있는 이제 힘줄을 자꾸 누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견봉이라는 구조물에서 이 힘줄을 자꾸 누르기 때문에 이게 파열이 진행되는 거고, 수술 들어가게 되면 이 튀어나온 뼈를 좀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좀 깎아내는 수술을 동시에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찢어진 힘줄을 당겨서, 실을 이용해서 당겨서 꼬매게 되는 이제 수술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게 당기기도 어렵고, 당겼지만 다시 다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동굴이라고 저는 표현한 동굴을 막아주는 수술이다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봉합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싶은데 그냥 둬도 되나요? 이랬을 때는, 전 70대 넘은 분들, 그리고 60대 후반인데도 어깨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두고 통증만 조절해서 지켜보자고는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치료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파열된 상태로 그냥 지내다 보면 봉합할 힘줄이 남아있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엉뚱하게 파열이지만 이렇게 전혀 이 환자분은 봉합할 힘줄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엉뚱하게 이무관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수술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계 파열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고,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깨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전계 파열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어깨가 아프면 비슷한 증상, 통증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 통증의 양상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